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볶음밥을 주로 해 드시나요? 볶음밥은 냉장고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 필요 없이 그냥 한 그릇 음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하는 메뉴인데요. 오늘은 볶음밥을 할 때 꼭 넣어서 먹으면 좋은 재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볶음밥은 맛있지만 밥에 기름을 넣고 고온으로 볶는 요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고 또 트랜스 지방이 잘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질이나 단백질이 포도당과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가 잘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 프라이팬 바닥에서 누룽지처럼 노릇노릇하게 누른 볶음밥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볶음밥의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마이야르 반응 같은 이런 화학 반응을 거친 음식일수록 당독소 생성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쌀에 물을 넣고 쪄서 밥을 하는 것보다는 기름을 넣어서 볶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당독소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은 체내에 많이 축적될수록 노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이 주름을 잘 생기게 해서 얼굴을 늙어 보이게 하고요. 당뇨, 치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볶음밥을 먹는다면은 이왕이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신경 써서 먹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볶음밥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꼭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은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저도 어떤 종류의 볶음밥을 하든지 간에 꼭 빼놓지 않고 넣는 재료가 바로 이제 숙주나물인데요. 여러분, 이 숙주나물은 녹두를 발화시킨 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식용하는 콩은 종류가 다양하고요. 대부분의 콩류는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작용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 녹두는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녹두, 검은콩, 대두, 그리고 동복콩 이 네 가지의 콩에 대해서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이제 작용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녹두가 당독소 형성을 가장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은 녹두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페놀 성분 중에 이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두를 직접 넣어서 볶음밥을 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이 모든 콩의 껍질에는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배에 가스도 쉽게 차는 것인데요. 이 콩을 물에 불리거나 또 발화해서 싹을 틔우고 열을 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 트립신 저해 효소가 많은 부분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녹두보다는 숙주나물이 훨씬 더 소화 흡수에는 유리해요. 또한 볶음밥은 밥량이 많아서 탄수화물 폭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밥은 좀 덜어내고 이 섬유질이 풍부한 숙주나물을 충분히 넣어서 먹으면 아주 포만감은 있으면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리 고수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처음부터 이 숙주나물을 같이 넣어서 볶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과 밥을 먼저 볶은 후에 마지막에 숙주나물을 넣어서 살짝만 볶으면은 이 숙주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아주 맛있게 살릴 수가 있어요. 이때 기호에 따라서 굴소스를 추가하면 맛이 배가 됩니다. 볶음밥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넣으면 좋은 두 번째 재료는요, 바로 이건데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템페라고 하는 발효콩입니다. 우리나라에 된장, 청국장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발효 음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채식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단백질 급원 식품이에요. 볶음밥은 고탄수화물 식사이기 때문에 한 끼 음식으로 먹을 때 이 탄수화물 비율을 좀 낮추고 단백질을 추가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매끼 단백질 섭취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달걀이나 고기를 같이 넣어서 볶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템페도 볶음밥과 매우 궁합이 좋은 음식이에요.
템페는 콩을 물에 불린 뒤에 껍질을 벗기고 살짝 삶은 후에 라이조푸스라는 곰팡이균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발효시킨 것이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색 균사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된장이나 청국장과는 전혀 다른 맛과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처음이죠? 어때? 맛있는데요? 맛있어? 맛있게 다행이다. 이 발효 음식은 풍미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템페는 블루치즈 같이 약간 시큼시큼하고 묵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약간 치즈랑 같이 먹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고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템페를 맛있게 먹는 레시피는 다양한데요. 아까처럼 이제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가지고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처럼 볶음밥에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청국장처럼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과 썼을 때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낫또를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넣어서 밥에 비벼 먹는 것보다는 김치를 송송송 썰어 넣어서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발효콩하고 김치가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을 할 때도 이 템페를 넣는다면은 김치를 같이 썰어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숙주나물과 템페로 볶음밥을 하는 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숙주나물을 잘 씻어서 물기를 빼는 동안에 김치도 잘 씻어서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페는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준 후에 이 템페와 김치를 먼저 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그 다음 밥을 또 추가해서 볶다가 마지막에 숙주나물과 굴소스를 추가해서 볶으면 완성입니다. 볶음밥을 할 때 넣으면 좋은 재료도 있지만 반대로 되도록 넣지 않으면 좋은 재료도 있는데요. 바로 들기름과 햄을 비롯한 가공육입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이 들기름에다가 김가루까지 넣어서 볶으면 정말 너무 맛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금방 산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햄 소세지, 특히 이 캔에 들어있는 가공육도 볶음밥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육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에는 되도록 덜 올리면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아주 맛있으면서도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식습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